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실용수학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실용수학도 지금까지 여러 수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오늘도 특별한 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이런 특별한 규칙을 가진 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바로 오늘 배울 수는 피보나치 수라는 그런 수예요. 자, 피보나치 수라는 것이 어디서 따왔냐면, 자, 피보나치는 어떤 옛날 이탈리아의 수학자 이름이에요. 자, 이탈리아의 수학자 이름인데, 자, 이 수학자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 수를 갖고 왔는지, 그리고 이 수는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오늘 차근차근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양한 현상에서 규칙을 찾고 이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런 학습 목표와 동일한데, 오늘은 이제 피보나치 수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수들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피보나치 수를 배우기 전에 먼저 피보나치가 도대체 누구인지부터 간략하게 알아가 보려고 해요. 자, 피보나치란 사람은 아까 말해줬듯이 이탈리아에 있던 수학자인데, 이탈리아의 수학자이지만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1100년에서 1200년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냐면 굉장히 상업이랑 여러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수학을 탐구하고, 그리고 이 수학을 또 적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보나치 수라고 하는 그 수의 발견인데, 자, 이 수가 어떻게 이 실생활에, 그리고 과학, 수학, 그리고 자연 같은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같이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보나치 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퀴즈를 이렇게 풀어봐야 돼요. 피보나치가 이렇게 쓴 그 유명한 책 중에 한 책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토끼에 관련된 퀴즈가 하나 나타나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끼가 먼저 한 쌍이 있어요. 한 쌍이 있는데 그 토끼는 한 달 후에 번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 달 후에 번식을 할 수 있고, 번식 가능한 시점부터 매달 토끼를 한 쌍씩 더 낳는 그런 토끼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 새끼들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 지난 후에 번식을 할 수 있고, 그 번식을 시작하고 나서는 매달 토끼를 한 쌍씩 또 이제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반복될 때 매달 지날 때마다 각 토끼의 쌍이 어떻게 될지, 이 토끼 쌍이 몇 마리가 될지 그것을 묻는 그런 퀴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 퀴즈에는 10달 후에는 토끼가 몇 쌍이 되겠느냐라는 문제로 끝이 났지만, 자,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수들이 규칙을 갖고 있는 그런 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 이 수에 있는 규칙을 함께 찾아보고 이 10달 이후에도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더 이어서 토끼가 몇 쌍이 되는지 그것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 이 피보나치 수에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토끼 퀴즈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이 토끼의 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 몇 달 후에 토끼의 마리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 토끼가 몇 쌍인지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렇게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이 옆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그 화면에 띄어져 있던 거를 선생님이 토끼 그림을 그냥 동그라미로, 이 토끼 한 쌍을 동그라미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토끼가 처음에 한 쌍이 있는데 그 한 쌍이 이제 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자라는데 한 달이 걸리고, 이렇게 한 달 후에는 토끼 한 쌍이 이렇게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토끼 한 쌍이 이제 한 달이 더 돼서는 이제 또 이제 새끼를 낳기 시작해요. 자, 새끼는 이렇게 점선으로 선생님이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선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는 그냥 그 토끼 쌍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점선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 토끼 쌍이 새로 낳은 그런 새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새끼 한 마리가 낳아지고 이 토끼 쌍은 그대로 있으니까, 자, 두 쌍이 돼요. 두 달 후에는 이렇게 토끼가 두 쌍이 되는구나. 세 달 후에 볼까요? 세 달 후에는 이렇게 처음 낳은 새끼들이 다시 이제 어른으로 되는 시간이 걸리고, 이 원래 있던 토끼 한 쌍은 또 새끼를 낳고, 그리고 그대로 오면서 총 3쌍의 토끼가 생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되죠? 자, 그 다음 달에는 이렇게 처음 낳았던 그 새끼 한 쌍이 또 어른 토끼가 되어서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끼를 한 쌍 낳고, 그리고 그대로 남게 돼서 두 쌍으로 불어나고, 원래 있던 토끼 한 쌍도 새끼를 낳고 원래 내려온 다음에
그래서 두 쌍으로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나왔던 그 새끼 한 쌍은 어른으로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 쌍이 내려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달 후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쌍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달 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새끼를 낳고, 그리고 어른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면서 이렇게 새끼를 낳고 내려오고, 그리고 그대로 어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다 보면은 총 8쌍이 8달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표시를 할 거냐면은 어른이 되는 토끼,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 토끼들을 색칠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새끼들 한 쌍이었으니까 여기 칠하지 않고 이제 자랐으니까 여기서부터 칠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새끼 낳을 수 있으니까 칠해주고, 그리고 이 한 쌍은 계속 이제 어른 상태로 새끼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얘네들은 다 칠해줄게요. 이렇게 다 칠해준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어른 토끼라는 표시예요. 자, 그러고 이제 또 처음 낳은 새끼 한 쌍 있죠? 그런데 이 새끼들은 아직 아직 어린 그런 친구들이니까 내비두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또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른 토끼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칠해주고 그대로 똑같이 밑에 있는 모든 애들을 그대로 어른 토끼이기 때문에 칠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낳은 토끼 한 쌍을 볼게요. 두 번째 낳은 새끼 토끼는 이렇게 새끼였다가 어른이 돼서 이 부분에 어른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칠해주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점선 아래쪽에는 그 새끼라는 표시고, 실선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어른이구나, 새끼들을 낳을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어른 토끼구나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칠해주고, 실선 아래에 뭐가 있냐, 얘네들 칠해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해놨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토끼의 그 몇 쌍인지 표시를 해봤었어요. 자, 맨 처음에 1이었다가 두 번째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숫자들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칠한 것을 토대로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끼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는 토끼가 한 쌍이었던 것이 다음 달에는 두 쌍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토끼 한 쌍과 그리고 새끼 한 쌍. 그러니까 이렇게 칠한 애들은 다음에 그 수가 더해지는구나, 2배로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3달 후에를 보면은 이렇게 원래는 3쌍이었는데 지금 번식할 수 있는 애들이 2쌍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달로 넘어가면은 총 2쌍이 이렇게 칠해진 2쌍이 더 더해지겠구나, 그래서 5쌍이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칠한 친구들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위에 있는 그 토끼의 마리수와 같게 됩니다. 왜냐면은 위에 있는 애들이 새끼였든 아니면 어른이었든 상관없이 그 다음 달에는 무조건 어른 토끼이기 때문에, 자, 이대로 내려오면은 얘네들은 충분히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어른 토끼가 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칠해진 애들은 바로 위에 있는 토끼 마리수와 같다. 그래서 결국에 이 5쌍이라는 애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2쌍과 3쌍이 더해져서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5달 후에 8쌍 나오는 것도 4달째 이 5쌍에서 번식할 수 있는 그 3쌍이 더해져서 5 더하기 3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5 더하기 3을 해서 5달 후에는 8쌍이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6달 후에는 몇 쌍이 나올까요? 6달 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지 않아도 이 규칙 그대로, 그 원리 그대로 간다면은 5 더하기 8을 해서 13쌍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13쌍이 나오는지 직접 한번 그림을 더 그려봐도 좋고, 아니면 이 원리 그대로 유지해서 뭐 7달, 8달 토끼가 몇 쌍으로 늘어날지 그걸 한번 탐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이렇게 남겨줄 건데, 자, 1년 후에 이 토끼들은 과연 몇 쌍이 될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 퀴즈를 안에 같이 한번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피보나치 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그 규칙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피보나치는 우선 그 토끼에 관련된 퀴즈를 통해서 이 피보나치의 그 규칙적인 그런 수들을 갖고 왔고, 자, 이 수의 규칙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전이랑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를 더해서 바로 다음 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이 퀴즈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수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는지, 이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보이고 또 이 자연 현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는 수치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타나 있는 부분은 꽃잎에도 이런 피보나치 수가 숨어 있다고 해요. 자, 꽃잎에 이런 피보나치 수가 어떻게 숨어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그런 꽃잎은 지금 이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꽃잎이 각각 몇 장이 되는지 한번 세볼래요? 한 장이 있는 꽃잎도 있고, 두 장, 또 세 장, 그리고 5장, 8장, 그리고 13장까지 이렇게 꽃잎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네요. 자,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꽃을 찾아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 본 다음에 꽃잎의 그 개수를 세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 자연 현상에 있는 그 꽃에는, 그 꽃잎의 개수에는 이런 피보나치 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1과 2, 3, 5, 8 이런 수들은 다 피보나치 수였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피보나치 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게 이렇게 꽃잎에도 숨어 있는 것이냐? 이게 이 세상의 꽃의 대부분 한 90% 정도는 이런 피보나치 수의 꽃잎 개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일까? 선생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 찾아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꽃잎의 기능에는 이렇게 예뻐 보이는 그런 꽃잎의 기능도 있지만, 예뻐 보여서 뭐 나비나 벌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 안에 있는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해요. 자, 이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면서도 그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어느 정도 펼쳐져 있는 그런 숫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피보나치 수가 가장 적절하다 판단되어서 바로 이 꽃잎의 개수가 피보나치 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 조금 더 찾아보고 검색해봐서 직접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나선이라고 들어봤어요? 나선 모양이라고, 나선형이라고도 하는데, 나선 모양은 이렇게 소라 껍데기처럼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모양을 나선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나선의 모양에도 피보나치 수가 숨어 있다고 해요. 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번 보니까 정사각형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모양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 그런 도형인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도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다시 그려줘요. 자, 이렇게 그려줬으면, 자, 이제 이 정사각형의 긴 쪽에 해당하는 그것을 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옆에다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이 될까요? 자,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둘이 더하면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 한 변의 길이는 2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다 그려주냐면,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에다가 그려줘요. 위에다 그려주는데 이렇게 딱 맞게. 자, 그럼 얘 한 변의 길이는 몇이 될까요? 여기 한 변이 2였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이 한 변의 길이는 3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3이 되는 정사각형이 그려져요. 자, 그 다음은 어디 그려줄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려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쪽, 여기가 중심이었는데 아래쪽, 왼쪽, 위쪽 그려줬으니까 이제 오른쪽에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한 변의 길이가 몇이 될까요? 여기 한 변이 3이었고 여기가 1, 여기가 1이었으니까 3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정사각형 어디 그려줄까요?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시 아래쪽에 그려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큰 정사각형이 그려져요. 자,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구해볼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2였고 여기가 1이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5 해서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처음에 1이었어요. 처음에 1이었는데 1이었다가 두 번째 그린 게 또 1이었어요. 자, 1 나왔고 세 번째는 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그려줬어요. 왜 이렇게 2가 됐냐면 얘네 둘을 더해서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나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이 나왔네요. 3, 그것도 1 더하기 2를 해서 3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5가 나왔는데 5를 어떻게 구해줬냐면 이 한 변이 3이고 이 두 개. 근데 얘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3 더하기 2를 해서 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이 나왔는데 얘는 5 더하기 3을 해서 8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피보나치 수를 따라가고 있구나. 1, 1, 2, 3, 5, 8. 그 다음엔 8 더하기 5에서 아마 이쪽엔 13이, 한 변이 길이가 13인 그런 정사각형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일단 그려보고, 여기서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주면 되냐면, 자, 여기서 이 점을 중심으로 잡고, 이 점을 중심으로 잡고, 자,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원을 그려주다 말아요. 이렇게 시작한 원을 이렇게 그려주고 계속 이어나가요. 자, 그런데 이 정사각형 안에 있도록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사각형이 커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은 큰 원의 일부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또 좀 커졌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더 커지고, 자, 이렇게 커진 다음에 여기서 더 커진 이런 원을 그려줘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선 모양이 우리가 보이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수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나선입니다. 자, 그럼 이 나선이 또 자연현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어떤 모양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지금 보면은 과학 시간에 이렇게 봤던 그런 은하의 모양에도 이런 나선 모양이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은하에는 각자 그 팔이 있는데 그 팔에도 이런 나선 모양이, 그리고 이 피보나치 수를 따르는 나선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름철에 볼 수 있는, 우리 이번 여름에도 또 올 것인데 그 태풍의 모양에도 이런 태풍이 휘감기는 모양의 나선 모양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나선 모양도 우리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선 모양이 이렇게 구름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 나선 모양에도 피보나치 나선 모양이 숨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꽃잎의 꽃술의 모양에도 뭐 해바라기 씨나 아니면 더 작은 꽃에도 이런 나선 모양이 살짝 숨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앵무조개나 암모나이트 같은 그런 조개의 껍데기의 모양에서도 나선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피보나치 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피보나치 수라는 것은 이 자연현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수라고 해요. 선생님이 가져온 그런 예시들도 다 자연현상에서 되게 우리가 밀접하게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었는데, 자, 이외에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피보나치 수가 관측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직접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면 관찰까지 해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배워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규칙적인 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오늘 수업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수식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불쾌지수를 먼저 배워보려고 해요. 자,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이 불쾌지수가 도대체 어떻게 구해지는 것인지, 맨날 기상청에서 그리고 일기예보에서 이렇게 불쾌지수라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 이 용어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고, 또 이 불쾌지수라는 그 하나의 수치는 어떻게 구해지는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수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것도 잘 정리해 놓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